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전경매연구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중심의 리얼 분석을 제공해드리는 곳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 10길 48에 위치한 근린주택형 건물입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돈 벌 수 있는 물건을 찾아도 또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는데까지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구독 한 번으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물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만 1663호, 경매는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2917만 2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3차례나 유찰된 끝에 현재는 절반 수준인 7억 2751만원까지 최저입찰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입찰 보증금으로 10% 즉 7,275만 1천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입찰은 경매 당일 오전 10시까지 법원 입찰함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이 타이밍은 실투자금은 확 줄고 경쟁률은 낮은 상태에서 진입 가능한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싸다, 반값이다라는 이야기만 하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현장 중심 실전 투자자의 시선으로 끝까지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부터 임차인 권리관계 낙찰 후 인수해야 할 보증금 대출과 투자금 흐름, 실제 월세 수익과 이자 공제 후, 순수익 2년 보유 후, 매각 시 시세 차익 분석 개인과 법인명의 선택 시 세금 차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도 가능성까지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타경 10만 1663호 창원 구암동 근린주택 경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부동산이 실제로 위치한 지역 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8-14번지의 입지와 상권 흐름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 지금 위치한 곳이 앞으로도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곳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 그것도 꽤 강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구암동 일대는 마산회원구 내에서도 꾸준한 생활 밀집지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창원 내륙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인 3.15대로와 인접해 있고 석전초등학교, 석전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군과 마산역까지 도보로 연결 가능한 거리 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주거 수요와 유동인구, 생활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역이 이미 형성된 상권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상권은 개발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리스크를 안고 미래를 보고 들어가야 하는 반면 석전동은 그런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는 이미 생활권 중심지로 오래전부터 기능해온 지역이며 중소형 병원, 치과, 학원,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안정적인 업종들이 이미 다수 입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권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경매 물건은 단순한 골목길 안쪽이 아니라 코너 건물 형태에 해당하는 입지이며 차량과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지 좋아 보인다는 감정이 아니라 수익형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노출성과 시인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입지입니다. 또한 1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실 상태라면 향후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 사무소, 소형 커피숍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 전략 면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살아있는 입지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단순히 건물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생활 흐름 안에 들어있는 곳, 차량 흐름, 도보 동선, 아파트, 학교, 상가, 시장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싼 건물이 아니라 좋은 입지에 우연히 저렴한 물건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런 입지는 한번 낙찰받아 명도와 정리를 마치고 23년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리모델링만 더해도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고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며 어떤 구조로 현금 흐름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7억 2,751만 원, 즉 약 7억 2,751만 원입니다. 낙찰자가 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이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 명령서를 받은 후 대출을 포함한 자금을 마련해 법원에 납부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자기자본 대출의 조합으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대로 입찰가의 70%는 은행 대출 30%는 자기자본으로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대출금 약 5억 900만 원, 자기자본 약 2억 1,800만 원, 정확히는 2억 1,825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등 약 3천만 원 내외의 부대 비용을 더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이 낙찰자의 명의로 전환됩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무려 10억 5천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는 상태라면 이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고 상환 후에도 약 3억 원 이상의 자금이 남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낙찰 직후에는 은행 대출로 낙찰가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후 보증금 유입을 통해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고 무차입 상태에서 임대 수익을 전액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건의 가장 결정적인 수익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임대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6명 중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세입자는 3명입니다. 301호손 보증금 1억 5천 월세 25만 원, 402호 정 보증금 1억 6천 월세 30만 원, 201호 조 보증금 1억 6천 월세 10만 원. 현재 확정된 월세 수입은 총 65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실로 비어있는 1층 상가가 존재합니다. 이 1층 공간은 상업용도로 재임대 시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월세 수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체 월세 수입은 165만 원 이상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임대 수익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월세 수입 165만 원, 연간 수익 약 1,980만 원. 대출 상환 후 무차입 상태일 경우 이 수익은 전액 순수익입니다.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이자, 부담은 월 약 170만 원 수준으로 월세 수익과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 자기자본 약 2억 1,800만 원, 연 순수익 약 1,980만 원, 연 수익률 약 9%. 게다가 대출 상환 후에는 월세 수익 전액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현금 흐름형 자산가치 상승형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진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입찰가 7억 2,751만 원, 자기자본 약 2억 1,800만 원, 전체 보증금 10억 5천만 원, 초기 대출 후 낙찰 이후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 전액 상환 가능. 대출 상환 시 월세는 전액 순수익, 월세 수익 공실 포함 시 최소 165만 원 이상, 대출 상환 후 약 3억 원 남음, 수익률 약 9% 이상. 이 부동산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완성형인 수익형 경매 물건입니다. 자기자본 소액 투자, 권리관계 명확, 보증금 인수 없음, 명도 리스크 없음, 공실 활용 가능성, 현금 흐름이 바로 발생하는 구조. 이런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물건은 실전 경매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등기부 권리관계, 그리고 실제 인수해야 할 임차인 보증금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대지 면적 약 100.92,
약 30.5평, 건물 연면적은 약 232.52, 약 70.3평 정도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단독형 근린주택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1층에는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시설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12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특이할 점은 건물 내 세입자가 전원 임차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직접 사용 공간 없이 100% 임대 수익형 구조라는 뜻이죠. 이제부터 등기부 기준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9월 9일에 설정된 대룡통상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며 이후 설정된 가압류, 압류, 임차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은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깨끗한 권리 상태이며 추가로 낙찰자가 등기 부상의 별도 권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매에서 진짜 중요한 건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그 건물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즉 점유 임차인들의 전입일확정일 배당 요구 여부입니다. 이제부터 실제 점유 중인 임차인 6명 전원의 권리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호 고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은 2021년 8월 30일,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6일, 그리고 배당 요구는 2024년 5월 17일에 제출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전입과 확정일을 모두 갖췄고 배당 요구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입니다. 즉, 고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천만 원은 우선적으로 배당되며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301호 손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4월 4일, 확정일자 2022년 3월 16일, 배당 요구는 2024년 4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자이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401호 안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3월 3일, 확정일자도 2022년 3월 3일, 배당 요구는 2024년 6월 4일에 했습니다. 이 임차인 역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을 통해 일정 부분 보증금을 회수하겠지만 역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302호장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은 2021년 10월 25일, 확정일자는 2021년 9월 29일,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또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402호 정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은 2022년 3월 16일, 확정일자는 2022년 4월 15일, 배당 요구는 2024년 6월 2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역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자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없으며 낙찰자 인수 없음. 마지막 여섯 번째, 201호 조 임차인입니다. 전입일 2022년 3월 7일, 확정일자 2022년 3월 4일, 배당 요구는 2024년 6월 20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 없고 인수 대상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의 임차인 6명 중 우선 변제 대상은 고 1명, 나머지 5명은 일반 임차인 혹은 인수 가능성 없음, 즉 명도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즉 운영 수익 시뮬레이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대출, 이자, 실제 순수익을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건물을 2년간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월세 수익을 올리고 시세가 회복된 시점에서 처음 감정가 수준인 14억 원에 매각했을 때 과연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낙찰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끝까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은 이 건물을 7억 2,751만 원에 낙찰받았고 2년 동안 꾸준히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도 상환하고 이후 시세가 회복된 시점에서 14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매각 차익은 약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차익에 붙는 세금 그리고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을 개인과 법인 각각 나눠서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번처럼 약 6억 7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약 42%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즉 6억 7천만 원 중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여러분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3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표 구간과 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약 22%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번 경우에는 세금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즉, 법인 명의로 보유할 경우 실제로 손에 남는 수익은 약 5억 3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바로 2년간의 월세 수익도 포함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매달 165만 원씩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2년간 총 수익은 약 3,900만 원 즉 거의 4천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이걸 앞에서 계산한 세후 매각 수익에 더해보면 개인 명의일 경우 총 수익 약 4억 3천만 원, 법인 명의일 경우 총 수익 약 5억 7천만 원. 자, 이제 중요한 계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자본은 약 2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명의일 경우 2억 1,800 투자해서 4억 3천 벌었으니 수익률은 약 197%. 법인 명의일 경우 같은 투자금으로 5억 7천 벌었으니 수익률은 무려 261%를 넘어섭니다. 무엇보다도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매각하게 되면 2년이란 시간 없이 곧바로 매각을 해도 세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낙찰가 자체가 저렴하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뒤 매월 월세 수익도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월세형 부동산을 넘어서 시세차익형 수익 구조까지 완전히 갖춘 완성형 물건입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수익 차익이 클수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수록 법인 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 낙찰받고 나면 세입자들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명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은 명도까지도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고 명확한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에는 현재 총 6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중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202호 고우님이 배당 요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일은 없습니다. 즉, 돈을 물어줄 세입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건 점유 문제, 즉, 이 세입자들이 건물 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가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현황조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조사 당시 비어 있었다는 메모가 있는지 이걸 통해 명도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현재 점유까지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임차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후 자동으로 퇴거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중하게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매 낙찰자입니다. 앞으로 인도 절차와 관련해 인사드리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신의 보증금이 어떻게 될지를 제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은 보증금 인수가 전혀 없고 배당 요구도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법원에서 이미 받아가시는 구조입니다라고 안내드리면 불안 요소가 많이 해소됩니다. 만약 자진 퇴거를 망설이는 경우엔 인도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낙찰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분쟁이 없으면 보통 4주 안에 퇴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도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을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협상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원칙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이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 그 전에 원만하게 나가주시면 저도 감사하고 선생님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7080%의 세입자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나갑니다. 또 하나 명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만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날까지 퇴거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또는 퇴거 확약서를 꼭 받아두시고 현장 인도 당일에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낙찰자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 깨끗하고 보증금 인수 없고 대부분 대항력 없음 배당 요구 완료. 증명도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점유만 정확히 파악된다면 전화 한 통과 협의만으로도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구조입니다. 증명도는 법적 절차 부드러운 협상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부동산을 입찰가부터 매각 전략까지 7단계에 걸쳐 함께 분석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이 왜 실전 경매 투자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건물의 낙찰가는 약 7억 2,700만 원 하지만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무려 10억 5천만 원입니다. 즉 대출을 활용해 낙찰받은 뒤소유권을 넘겨받기만 하면 보증금 유입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수억 원의 현금이 내 손에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이 물건은 현재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달 165만 원의 월세 수익이 실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액이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셋째, 2년간 보유한 후감정가 수준인 14억 원에만 매각해도 개인 명의일 경우 순수익 약 4억 3천, 법인 명의일 경우 순수익 약 5억 7천, 투자 수익률은 최대 260%를 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2년 안에 투자금 2억으로 5억 이상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권리 구조가 깔끔합니다. 인수 보증금 없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배당 요구를 완료했고 점유만 잘 확인하면 명도도 협상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정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물건을 실전 경매에서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입지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어딘가에 있는 저렴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생활 흐름 한가운데 있는 코너 위치 마산역과 도보권, 시장과 학교, 아파트와 병원 그 모든 흐름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입지입니다. 그 말은 곧 낙찰가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 있는 물건이 우연이죠.